오산동 동화서입니다. 국어 문제 유형이 있다. 그러면 그 유형별로 풀이법이 있다. 물론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도 다음번에 해줄 건데 국어 문제 유형을 그냥 유형이 있다 하지 말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자 이런 거죠. 이름을 정해서 이 일치형은 어떻게 써요? 단어를 골라놓은 다음에 전체를 나머지 2, 3, 4, 5번 푼 다음에 1번 풀면서 이렇게 고르는 거고. 자, 일치형은 뭐라고요? 키워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제시문에 있냐 없냐. 그래서 일치형이에요. 키워드 빨리 찾기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거 빨리 찾자 어떻게 찾냐 이 노하우를 계속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중급이에요. 중급. 자, 해석형은 반응하면 선생님이 주제 이런 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주제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주제형이라고 써도 돼요. 주제형. 주제를 원래 당연히 모든 문제를 풀 때 필요하지만 이 반응이란 말할 때는 특히 주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야 빨리 풀리지. 이게 뜬금없다는 거지. 뭘 반응해 뭐 이렇게 하면서 키워드 관련 주제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형은 뭐라고요? 키워드 보기 5가지에서 5가지 찾아야 된다. 선택지랑 얼마나 보기랑 잘 1대1로 대응시켜 연결시키느냐. 근데 이거 하면서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주제를 전체 주제 보기에 간단한 전체 주제를 떠올리면서 1대1 비교하는 거랑 그냥 비교하는 거랑 엄청 많이 차이 난다 그랬죠. 자, 단락형은 뭐예요? 한 단락 전체를 체원에다 밑줄 치든지 한 단락 전체를 앞뒤 단락을 읽어봐야지. 그 단락만 읽으면 그 앞뒤의 흔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즐 맞히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요걸 찾으려면 요 옆을 봐야 맞히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맞히는 건 아니죠. 이해되나요? 요것도 같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단락형은 꼭 옆을 봐야 된다. 자, 이거 보면 분류형이에요. 분류형. A, B 되고 그럼 A 쭈루룩 보고 B 쭈루룩 보니까 동그라미 쭈루룩 세모 네모를 먼저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A를 보고 더 모르겠다 그럼 세모 치라고 했죠. 이해됐죠? 그러면 체크법과 관련되고. 자, 반응 똑같아요. 주제형이에요. 주제와 밀접한 걸로 와. 그러니까 진짜 국어든 영어든 문제 풀 때 핵심 줄거리 주제라고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줄거리 대충 무슨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찾아놓고 선택지를 읽는 거랑 이걸 안 찾고 읽는 거랑 엄청 차이 나요. 이걸 얼마나 빨리 찾느냐, 주제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해서 주제 제일 가까운 거 찾아라, 그럼 맞는 거 찾아라. 주제랑 제일 멀은 거 찾아라, 그럼 아닌 거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기준이 주제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문장형은 뭐라고요? 이 단락형과 다르게 단락을 한 단락 다 읽어야 되는 문장형은 그 단락만 읽고 그 주변만 읽어도 되죠. 좀 가깝고. 갈래형이 힘들다는 거죠. 갈래별 이론을 적용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의 시점 문제라든가 시에서 표현법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문학에서 예를 들어서 논거 문제라든가 부연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 요게 뭐라고요? 기본 이론 공부하려고 요것 때문에 나비효과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자, 공차형. 자, 공통점 차이점 대비돼요. 딱 어떤 거는 동그라미, 어떤 건 세모 이렇게 딱 치면 쭈루룩 세모 네모만 쭈루룩 따라서 보면 돼요. 대조 대꾸 되는 거니까. 자, 과정은 화살표라고요. 화살표. 자, 화살표로 나오는 이게 국어에서 나오는 움직임, 시간의 움직임과 관련된 거를 움직임이니까 이걸 동태적이라고 해요. 동태적인 건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동태적인 거는. 동태적인 첫 번째가 P변, 원인이고 결과이다 이거예요. 항상 원인이 앞서야 되는데 Q이면 P이다로 바꿔. 주어 목적어로 바꿔. 이게 제일 흔한 국어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이고 이거는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라면 끓이는 과정, 뭐 하는 과정. 국어나 국어 자습서에 화살표가 있으면 무조건 다 과정입니다. 과정. 토론의 과정. 자료조사 과정. 할 때 과정 나오면 다 화살표예요. 시간이 경과해요. 그 다음에 서사예요. 서사는 뭐라고요? 줄거리가 변해요. 줄거리. 시간이 경과되면서 소설 같은 건 길기 때문에 시간 경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건 서술로 소설을 말할 때 서사 과정, 인과 이 3개를 동태적이라고 해요. 나머지를 전부 다 정태적이에요. 정지 상황으로 정태적. 그러니까 동태적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화살표를 찾아야 되니까 시간 순으로 끊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비문학 같은 거 보면, 요 글이 뭐뭐 하고, 그 다음 뭐뭐 한다. 그러면 이거 끊고. 뭐뭐 한 이후에 뭐뭐 한다. 그러고 끊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하면 나중에 1, 2, 3, 4번이 1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순서대로 쭈르륵 나와요. 그 과정의 흐름이 잘못된 거 딱 찍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끊어내야 돼. 요 일정 부분은. 자, 다음엔 요약형이에요. 개요 맞추기, 요점 주제 맞추기, 핵심 요약법, 글쓰기 고치기 방법. 또 글쓰기 고치기 할 때 바꿔쓰기하고 고쳐쓰기가 있어요. 바꿔쓰기하고 고쳐쓰기. 고쳐쓰기는 장르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글만 고쳐서 다듬는 거고, 바꿔쓰기는 시를 소설, 소설을 수필을 뭘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고쳐 쓰든 바꿔 쓰든 주제가 바뀌잖아요. 그럼 다른 글이에요. 주제가 달라졌다. 그럼 바꿔 쓰고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글이에요. 요거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수능 문제가 10개 이상 돼요. 바꿔 쓰기, 고쳐 쓰기에서. 그러니까 주제는 똑같고 주제를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바꿨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자, 국어에서 추론형이에요. 추론.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거, 밀접한 걸 찾아야 되는데 추리해봐라, 추론해봐라. 이렇게 A가 있는데 보통은 A 뒤집으면 B, A와 B가 너무 가까웠고 사람들이 금방 찾는데 A가 되는데 살짝 숨겨진 B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A가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전제라고 그래요. 주제 앞에 있으니까. 주제 앞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시간은 당연히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시간이 확보돼야 되잖아. 이렇게 밀접한 인과관계를 전제라 그러고, 이 A 다음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B, 대문자 B 이런 거를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리하고 상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랑 제일 가까운 거 찾으면 돼. 제일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한 문제는 아닌 걸 제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럼 똑같아요. 제가 그랬잖아 항상. 요 A가 답인데 여기 이것도 답, 이것도 답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제일 반대 거, 제일 멀은 거 찾는 거야. 제일 멀은 거, 제일 그럴듯한 거. 그러니까 자꾸 선택지를 비교하는 거야. 자, 유사형, 뭐뭐를 통해 이런 말 나오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조금만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일치형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유사형은 거의 비슷하게 그게 나오면 그게 나와. 추론형은 조금 떨어졌다고 느껴. 그렇지만 A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되면, 자, 2단계는 국어답이 아니라고. 1단계야. 여기 있으면 추론형이고 여기에 있으면 유사형이고 여기에 있으면 일치형이야. 이해되세요? 거의 밀접한 것만 찾으시면 된다는 거지. 자, 적용형이 제일 어렵죠. 키워드 문제로. 왜? 이론을 다 써줘. 그 샘플 예시도 써줘. 그래서 응용하면서 그거 네가 계산해보래. 그러면 애들이 한숨 푹 쉬는데 그냥 제껴요. 만점 맞을 거 아니니까. 만점 안 맞아서 돼요. 제가 그냥 93점만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 너무 남아갖고 쌤 다 했는데 너무 심심해. 그럼 싹을 읽으면서 한번 해봐요. 재미로. 자, 인물형.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인물 나오면 애들이 남자에다 치라고 했더니 여기 사람 이름 같은 막 동그라미 치는데 그렇게 말고 이 내용에다 쳐야지. 그 사람이 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죠. 자, A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그래서 A는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근데 A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 쳐야지. A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럼 여기만 쳐야지. 얘는. 이해됐어요? 이렇게 A가 한 내용을 이 B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동그라미 셈으로 네모로 쭈르륵 쓰면 A가 한 얘기 쭉, B 얘기 쭉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더 뚜렷해져요. 쟤는 항상 저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되니까. 자, 그림형. 그림 전체를 이해하고 그림에 뭔가 나오면 다 요소별로 체크를 해야 돼요. 특히 그래프 이런 거 나오면 가로축은 무조건 하나예요. 사탐도 그렇고. 가로축 기준, 세로등 기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비례인지 반비례인지가 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부러진 게 하나예요. 나머지가 답이에요. 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 위에 있는 가로축이 하나예요. 기준. 점검할게. 세로축이 하나예요. 요거 중에서 이거는 높고 이건 낮고 이렇게 대립되는 게 또 하나예요. 그다음 특징을 보니까 여기에 뭉쳐 있어. 이렇게 뭔가가
그럼 그게 하나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놓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이게 맞춰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탐할 때 한번 표나 그래프 나오면 한번 더 자세히 할 테니까 그때 하면 그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형 개수에 따라서 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쉬운 조건부터 해갖고 삭제. 이거 없네. 삭제한 다음에 나머지 두세 개 남은 거 그 중에 고르라고. 왜? 이 삭제해야 될 거를 이게 없거든. 이 비유법 하나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걸 읽고 있어. 이 B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도 또 읽고 또 읽고. 하나 없으면 답이 아니야. 됐나요? 조건 삭제형. 자, 풀이의 중심. 문장을 판단한다. 문장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있어. 이게 틀리는 이유가 다 애들이 막 판단하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누가 그랬는데 얘가 그럼 답이 아니잖아. 헉, 그러네요. 이게 되게 어떤 문장을 할 때도 용돈 주세요. 누가 누구한테 줘? 언제 줘? 왜 줘?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상황 빡 판단하면 하거든. 최강의 육하원칙이 판단하는 데는 한 문장으로 판단한 다음에 추가로 육하원칙으로 점검만 하면 최강이라고. 더 이상 안 나와. 시험 문제를 했을 때는 누가 그랬냐, 언제 그랬냐, 어디서 그랬냐, 무엇을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왜 그랬냐. 그 시험 없어. 어떤 과정으로 했냐, 왜 했냐. 그러니까 문제를 다 육하원칙으로 다 나눌 수가 있다고. 자, 특히 소리. 이게 뭐냐면 아니 그 단어를 딱 하면 이렇게 단어를 딱 써주잖아. 이렇게 하면 읽는 방법 칼날 이렇게 나오잖아. 칼날. 네. 그런데 애들이 이거를 어떤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단어만 생각하면 잘못 발음하는데 어떻게 하면 발음 제대로 하냐면 문장에서 나는 칼날에 배웠어. 이렇게 하면 칼날 정확하게 되거든. 근데 칼날을 말하면 칼날. 칼날이잖아요, 쌤. 칼날이잖아요. 날. 날이에요? 칼날이잖아요. 막 이렇게 칼날에 비었어. 이렇게 정확하게 한 문장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되는데 한 단어만 하면 칼날, 칼날, 이게 칼날, 칼날, 뭐 헤매.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 문장 속에서. 국어 판단은 문장 속에서. 됐어요? 네. 근거 자료 1대1로 요거 단어는 이게 다 푸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선택지 이 단어는 제시문에 이거예요. 이게 이 국어 연습법 중에 최강이에요. 그러면 선택지 이 단어는 국어의 이거예요. 그럼 이런 뜻인데 요 단어가 여기 있는지를 어떻게 빨리 찾을까? 이거 고민하면 실력이 팍팍 늘어요. 왜? 국어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글자 써 있어. 어려운 데도 써 있어. 그 다음에 수학이 아니야. 막 뭐 계산해갖고 35%, 45% 이런 거 아니야. 뭐만 하면 돼. 높다 낮다만 보면 되니까 제일 가까운 놈 찾아갖고 요 놈이에요 하고 연결시키는 거 이게 최고야. 근거 연결. 다 주제 중심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생각하고 그죠? 문장으로 판단한 다음에 1대1 대응되는 단어가 빨리 찾으면 끝이고 그러니까 풀이를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풀자. 정한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 이 순서가 잘못됐어도 내가 연습하면 빨라지잖아. 정해놓고. 근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면 근데 해보니까 진짜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렇게 안 되죠. 그럼 그걸 푸는 순서를 내가 정하고 그걸 연습하는 게 빠르죠. 익숙해져야 빠르지. 어느 날은 이렇게 읽고 어느 날은 뒤에서부터 읽고 어느 날은 읽기 싫다고 멍하니 명따리고 그럼 점수가 안 나오지. 공부를 더 하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그냥 수특 정도는 수특 수화는 이 내용의 뭐 70%가 아니라 요새는 50%래. 어쨌든 50% 내용을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보잖아 그 내용을. 그럼 시간 단축 때문에 읽는 거야. 안 배워도 나오는 거야.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거 수특 수화 읽는데 고전 시간에 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럼 따로 수업해줘야지. 고전 시가 읽는 법. 그러면 고전 시가 단어를 모른대요. 그럼 고전 시가 단어 250개 정리된 거 이거 동영상 보고 또 노트 정리해야지. 그럼 끝이야. 이해돼? 근데 고전 작품을 다 해? 아니 힘들어. 그거는 고1 고2부터 해야 돼. 수특수 안에 있는 건 해줘도 돼. 근데 이게 작년에 관동절고 나왔는데 관동절고 맨날 물어보면서 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쌤 몰라요? 몰라도 돼. 금년에는 안 나와. 작년에 나왔잖아 관동절고. 수시를 할 거면 다 해야 되지만 정시는 금년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면 돼. 왜? 만점 맞을 거 아니야. 두세 개는 틀려도 돼. 나머지는 맞출 수 있어. 찌끄러.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자세히도 써놨죠. 자, 줄거리 뭐가요? 육하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줄거리가 주제야. 별거 아니야. 아닌 문제 나는 선택지부터 본다. 무조건요? 아닌 거. 80%는 맞는 거예요. 80%
80%는 맞아. 아닌 거는. 그치? 문장 요약하는 거야, 글을. 요약하는 게 더 쉽지. 요약을 보고 줄거리를 안 다음에 글 내용 쭈루룩 연결된 거 써서 읽으러 가니까 선택지부터 읽으라는 거야. 안에는. 됐어요? 곤방전에 설명했죠? 전체 이론, 단락 문제, 보기 적용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이런 수준이라고. 달래형은 뭐라고요? 표현법, 수사법, 설명 방법, 진술 방법, 전개 방법, 서술 특징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수사법, 표현법은 시 이런 데서 문학에서 많이 나오고 진술 방법, 전개 방법은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고 서술 특징하고 설명은 다 나와요. 어디든. 자, 그 다음에 읽어볼 때 문제풀이 기호부터 이렇게 체크하라겠죠. 쭈루룩.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 읽기도 또 일부러 수업할 거예요. 이거는. 왜? 전체적인 틀이 뭔지 안 다음에 읽기 시작해야지. 이거 읽으면서 뒤에 뭐 나오지 걱정하고 막 이렇게 뒤에 가다 앞에 뭐였지 하고 걱정하고 맨날 걱정만 해. 국어 풀면서 애들이 머릿속에서. 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읽는 거 가르쳐주고 요거 읽기 전에 영어 단락 구조를 설명해 줄 거야. 영어 단락 구조. 영어 해설을 갖다가 수특이나 수학. 했어요? 그러면 수특 수학은 뭐는 사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는 사야 돼요. 왜? 내용이 똑같아. 수학은 안 똑같아요. 그냥 공식이 똑같아서 풀면 돼. 과학, 탐구는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이론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거 두 개는 필수적으로 사야 돼요. 왜? 이 내용이 주제가 똑같아. 그러면 주제가 달라지면 다른 내용이잖아. 학생들한테. 나랑 똑같은 내용이지만. 됐나요? 그러니까 수특 사야 되는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는. 그럼 차라리 그럼 이건 뭐 해? 수능 개념상 개념 다진 다음에 문제 풀게. 수능 개념. 왜? 수특에는 개념이 너무 적어. 그래서 수능 개념을 사라고. EBS. 탐구는. 이거는 일단 학원에서 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걸 가르쳐 줄 거고. 한국사는 상관없어. 수특 개념 사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바탕 깔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되니까. 또 뭐 있자? 영어, 국어, 영어, 수학, 국사, 한국사 다 있죠? 자, 여보세요? 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가로치라고. 그 다음에 가는 작다 크다. 이거부터 풀고 쭈루룩 다 풀었는데 답이 없으면 가하고 나하고 해서 나가 작은 게 아니라 큰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그거는 이걸 빼고 풀었을 때 이것만 풀고 풀었을 때 80% 이상이 맞아요. 답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거부터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순서 됐고 주제랑 가까운 답이고 아주 멀으면 답이고 주제의 범위 가장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막판에 이 주제랑 벗어나나? 왜? 요거를 소홀히 할 때 있어. 주제의 범위 내에서 풀었는데 이게 문제가 쉬웠다고 해서 쫙 했더니 실수했어. 왜? 주제랑 딱 비교하면 주제랑 엉뚱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말로는 맞거든. 그래서 홀랑 몰라.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로 검토는 읽을 때 전체 읽고 점차 자세히 읽는 걸로 읽는 거고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선택지 개수, 비교, 소주제. 자,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객관식. 쫄지 맙시다. 그건 다 뭐라고요? 객관식. 자, 내가 모르는 5명이 있어. 친구가 새로 사귈 친구가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 뽑아라. 그러면 취향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뽑을 수는 있지. 선택하면 돼. 그래서 너 B가 이쁜데 C가 이쁘대. 그럼 알았어. 나 C랑 나랑 C랑 고를래. 내 스타일은 C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국어 시험은 B랑 C 중에서 C가 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B가 맞아. B가 그럼 맞아. B가 맞아. 다. 50% 이상이. 할 수 없어. 그건 틀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이 달라갖고 자기가 생각이 달라서 서로 판단 능력이 달라서 틀렸어요. 이런 건 드물어. 오히려 1등급 애들이 더 잘 걸려. 뭐냐면 쌤 3번도 맞는데 3번까지 안 읽은 거야. 2번 읽다 보니까 이런 논리로 이렇게 그럼 연결이 되잖아요. 날 설득해. 그래서 내가 우와 성공. 선생님을 설득했어. 30년 경력자로. 근데 답은 뭐야? 그럼 3번이요. 왜? 요거는 80% 틀렸는데 이거는 90% 틀렸어. 그래서 답이 3번이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애매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여기 4번도 답이고 5번도 답일 수 있어. 1번 입장에서는. 근데 5번 고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4번 꼭 있다 이런 경고예요. 중요성, 그림 도표, 보기, 문제, 선택지, 제시문. 자, 신유형은 문제 구조가
이거 선택지가 돼야 될 게 보기로 올라가고 이렇게 막 좀 변형시킨 것 뿐이에요. 신유형이라가 없어요. 그냥 변형시켰어. 나중에 기본 유형을 딱 하다 보면 아 이거 보기형하고요 뭐하고 무슨 형하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짬뽕했어요. 이렇게 딱 나온다고. 문제의 키 배경 이론 그러니까 해줄 거예요. 뭐 이론도 주고 읽어보게 하고 애들이 이거부터 하고 문제를 풀어. 그럴 때 이 이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다 했어. 대조도 되고 대비도 하고 댓글도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요? 아, 왜 그러냐면 그냥 수능에 나오는 거 필요할 때마다 이론을 해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싸그리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는 다음에 정리하는 게 아 이런 거 나온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틀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막 이론만 쫙 나가면 너 힘들어. 뭐뭐를 통해 그럼 거의 판단 개념, 반대 개념, 주제 잡는 거고 문맥 알죠? 문장 흐름속 문맥이 뭐야? 문장의 맥, 문장의 흐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상황 육하 원칙입니다. 감상은 뭐라고 했어요? 주제라고 그랬죠? 접속사는 무조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왜 이렇게 치라고 하냐면 긍정, 부정인데 세상 또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 문장과 관련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쪽 문장과 관련된 접속사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역삼각 칠하는 거예요. 연결어도 영어도 줄 거예요. 연결어. 그럼 외워야 돼요. 연결어를 찾아놓고 그걸 밑줄 친 다음에 그 뒤에 주제를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 숨어 있느냐 이게 화두예요. 국어하고 영어가. 빨리 주제를 찾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친구가 와갖고 막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주제를 23분에 얘기하느냐 47분에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집에 갈 때 그러니까 너 내일 만나 아니면 나 돈 묶어줘 이거 다 1시간 얘기하다가 하면 야 그거는 일찍 얘기하지 야 여기서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어쨌든 그 연결어 찾아야 되고 다운표는 뭐라 그랬어요? 제시문에 있으면 제시문에 있는 단어다. 근데 문제에 있으면 주제다. 시는 뭐라고요? 서술어를 보고 단락을 나른다. 이렇게 마침표 원래는 한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한 문장을 시는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게 한 단락이 문장별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고르고 중요한 거 고르고 중요한 거 고르고서 흐름을 고른 다음에 풀면 실수를 덜해요. 자 그래프 해줬죠? 가로축 세로축, 비례나 정비례 특징 중에 하나다. 주제 위치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디에 배치되느냐. 이게 제일 큰 노하우라고. 익혀야 할. 이걸 안 하니까 애들 그냥 읽잖아. 그냥 읽어서 머릿속에서 짬뽕 되는 건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야. 근데 나도 그렇게 안 해. 뭐하러 머리 아프게 그래. 다음에 수학도 풀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냥 체크하다 보면 나오는데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 다 갈래 특성별로 거기다 숨겨놓는데 맨날 봤는데 왜 그걸 기억을 안 해? 자, 글의 구조 어떻게 이게 이제 최고 하이라이트야 이게. 글의 구조는 이런 주제는 이런 구조로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런 구조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 이게 이제 최고. 근데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시도 그렇고 어떤 글도 그렇고 그런 구조를 쓰는 이유가 엄청나게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면 집으로 치면 뼈대를 설계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벽지 바르고 이렇게 봐. 집의 특성을 해서 내가 꽃무늬 벽지를 하더라도 이 집 구조가 꽃이어봐. 어떻게 페인트만 칠해도 꽃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는 애들이 이제 수준 도달하려면 어렵지. 근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다음 갈래별 특성 알아야 되고 난이도 구분해야 되고 그림이나 신유형도 알아야 돼요. 갈래 이론이 떠올리면서 두 갈씩 읽고 제시문 기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 읽는 거야. 애들이 그러더라. 쌤 선택지만 보여? 이거 하나도 안 보여? 지시문? 아니 봐. 이런 거 읽어야 돼. 첫 문장 읽으면서 주제 여기 있다. 주제 대략 이런 거야. 그래서 체크 다 해. 그 다음에 선택지 읽은 다음에 다시 가는 거야. 원래 순서는. 그러니까 연습을 시킬 거야. 문제 그림 보는 방법 알아야 되고 체크하고 선택지 읽을 때 단어 고르는 방법. 왜? 이런 건 똑같아. 나도 놀란 게 뭐냐면 내 친구하고 나하고 운전을 같이 배웠어. 늦게 같이 운전을 하다가 내가 이제 중단을 했어. 그래서 다시 하려고 그래서 나 운전하는 것도 까먹겠다. 니처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저녁에 해서 딱 가는데 이제 다시 알려줘. 나한테 운전할 때 이거 조심해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 되게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운전면허는 땄는데 운전하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운전했을 때 이렇게 하면 차가 부상되니까 이렇게 밀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부터 보고 해. 이렇게 기본 원칙을 알려주는데도 굉장히 소중하더라고. 다 달라. 문제 푸는 방법 다 달라. 그래서
이런 거야.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하나인데 공부 못하는 방법은 다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야. 이해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애한테 이쪽으로 가.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 그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왜 가르치는 게 서로 다르냐. 그래서 아니 너하고 얘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랬더니 아 쌤 등급이 달라서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왜 얘는 이만큼 가야 돼 그러잖아. 이건 이만큼 가야 돼 하고 방향이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공부 못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을 뿐이야. 그래서 공부 방법이 너무 뻔하니까 공부 잘하는 부모들이 뭐 공부 방법이 있어 예습 복습 잘하면 중간만 얘기하는 거 딱 단편하는. 그래 갈래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도 한번 정할 수 있으면 정합시다. 뭐 그게 어려우면 그냥 처음부터 위에 풀어도 돼. 근데 어려워도 이거 풀다가 안 풀리면 이거 풀잖아. 그리고 똑같아.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발췌를 하고 발췌하는 것. 그러면 여기 제시문 있는 거를 여기다 연결해서 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전체 문장에서 요 단어 문장에 되는 거를 빨리 풀까? 두 가지로 봐야 되나? 아니면 요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있지. 주제에서 이런 글을 쓸 때 주제면 이렇게 이쯤에 있으니까 이거부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문제를 더 빨리 점검하면서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검토 표시.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은 틀렸다고 이렇게 치고 다시 풀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싫어하는데. 나는 한 번 풀어서 맞으면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했어. 이거 틀렸지. 두 번째 맞췄어.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이거 또 틀렸잖아. 딱 풀었는데. 그럼 해설 읽고 또 맞추면 동그라미 세 개. 어떤 게 제일 중요해? 이거.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다 맞히겠다. 다 동그라미 치라고. 근데 또 한 번 더 보고 싶어. 책을. 그럼 동그라미 한 번 더 쳐. 이거 두 번 봤습니다. 이거는 세 번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많이 본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왜 틀렸다고 쭉쭉 끝나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쌤 저는 이게 좋아요.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그래서 별도예요. 그래서 네 번은 여기다가 동그라미도 쳐요, 쌤. 다섯 번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일곱 번도 해요, 쌤. 마법 같죠? 그래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자, 오답 개선. 자, 오답 정리라는데 문제를 풀면 자, 3번을 내가 답으로 썼어. 근데 5번이 답이야. 그러면 해설을 읽어야 돼. 어떤 애가 그런다. 수학을 푸는데 막 해설지 보면 안 된다고. 야, 네가 몇 등급인데 해설지를 안 봐. 1등급만 안 보는 거야. 오랫동안 생각해보면서 한두 문제니까. 내가 6등급이고 5등급이면 해설을 안 보면 어떻게 공부할게요. 뭐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예? 선생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해설 봐. 그럼 해설에 나오는 단어를 몇 개 써놓으면 돼요. 관련 단어를. 그럼 내가 이거 다 설명해요. 자, 이거를 썼는데 이게 중요해. 이걸 고른 이유, 틀린 걸 고른 이유랑 앞으로 이렇게 고치면 이거 다음에 맞지 않을까? 이걸 써야 돼, 고른 이유를. 근데 그냥 골랐어요. 그럼 그냥 살아라 이렇게 써줘 나도. 이제 논술할 때 그냥요 몰라요? 글쎄요, 왜요? 왜요는 괜찮아. 근데 어쨌든 너무 간단하게 이거를 네가 고른 이유를 하는 왜 이거를 없애줘야 되냐면 고쳐줘야 되냐면 이거를 가르쳐줘 설명을 선생님이. 그럼 수험장에서 네가 이 고른 이유랑 이거랑 두 개 동시에 떠올라. 그럼 본능적으로 또 3번을 탁 치고 씌고서 그래서 이걸 다 없애줘야 돼. 그래야 남은 거 이걸 고를 확률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걸 써놔야 된다고. 왜 그걸 하필이면 골랐냐고. 그랬더니 그냥요. 아니 뭐 읽고 골랐어. 그럼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거는 그걸 말로 안 하고 간단하게 써놓으면 말 안 해도 돼. 내가 혼자 다 떠들어 지금처럼. 오케이? 이게 오답 정리 최고 하이라이트요. 이거 아니요. 이건 해설 읽으면 되고 해설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럼 그거 설명하면 돼. 이거를 제끼면 결국은 이거 골라. 나중에 보면 신기하다니까. 오답 배경이론.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유사한 용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토론 한번 틀렸잖아. 그럼 뒤에 문제 쭉 넘어서 토론 문제를 다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러면 정리가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험을 안 보면 안 늘어. 그러니까 시험을 시간 재고 50번을 시키면 하나도 수업 안 해줬거든? 20점 올라 진짜. 10점 20점. 훌쩍 놀라. 그러니까 학원에서 두 달 동안 매일 오라고 해서 시험을 맨날 쳐. 그래서 두 달이 지났어. 그럼 70점짜리 90점 수업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뭐라고 했냐? 돈 아깝다고 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니 너 와서 60번 시험 보게 했고 그 다음에 네가 바빠갖고 갔지만
어? 네가 억지로라도 와서 그거 풀고 안정적으로 그걸 풀게 해줬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혼자 풀 거 그랬대. 그래서 혼자 60개 너 풀 수 있었냐? 풀 수 있었대. 그럼 나한테 오지 말지. 이해돼? 그러니까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틀려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찍어서 맞힌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해서 답을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뭐 70점이면 73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만 만들면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뭐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형태만 되면 여기서 안 떨어져. 수준이 달라져 있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도 막 기출 문제를 샀어. 그냥 푸는 거 상관없어.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형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빨리 찾느냐. 그런 다음에 나중에 틀린 걸 보면 아 통계를 내서 얘는 고전문학 이론 이거 설명해줘야 돼. 틀린 문제를 보면 뭘 수업할지가 정해지는데 처음부터 다 수업해? 국어 이론을? 애들이 그러잖아. 고1도 국어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고2도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고3도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 틀린 거 갖고 그 우선순위로 짜준다고. 1번부터 20번까지 딱 해서 수업할 때마다 제일 필요한 거부터. 오케이?